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먹을 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가 해저 마이너스 100인데요. 제가 해발 800고지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귀가 아프실 거예요. 귀가 아프고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먹을 걸 먹게끔 해드리면 힘이 나시겠죠? 토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대신 귀가 멍멍하실 거예요. 귀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귀가 아프시면 먹을 걸 먹으면 귀가 통증이 완화되거든요. 고도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저희는 현재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길라산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길라산지로 쭉 저희가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빵은 어떠세요? 맛있으시죠? 약간 짭짤하면서 하고요. 과자는 깨과자거든요. 깨과자인데요. 맛있어요. 여기 과자에 깨를 많이 넣어서 그 다음에 설탕이 영어로 뭐죠? 슈거예요. 슈거가 어디서 왔냐면 이 슈거가 어원은요 아랍에서 왔어요. 아랍. 슈거는 아랍에서 왔는데 영어 슈거 설탕은 아랍에서 왔는데요. 아랍어로 설탕이 뭐냐면 수카르예요. 수카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수카르예요. 히브리어하고요 아랍하고는 사촌이에요. 같은 셈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먹으신 빵 있죠? 제가 빵을 먹었는데 얼마나 지상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다 나눠서 먹었잖아요. 이 빵이 300원어치예요. 300원어치. 여기에서는요, 요르단에서는 돈이 단위가 뭐냐면 디나르예요. 디나르라는 단위를 쓰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다 디나르를 쓰는데요. 이 디나르는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화폐 단위 가운데 데나리온이 나와요.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서 온 게 바로 디나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단위, 이 화폐 단위에서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1디나르는, 요르단 땅 1디나르는 얼마의 값어치를 US 달러로 하면 얼마냐? 1디나르에 1.5 달러예요. 1.5 달러. 1달러는 얼마냐? 0.7 디나르예요. 0.7 디나르. 현재 한국 돈 1,000원이 0.6 디나르예요. 0.6 디나르.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 디나르는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스라고 써요. 동쪽은 피스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500피스가 0.5 디나르죠. 그래서 누스라고 그러거든요. 누스. 한 절반을 누스라고 그러는데, 이 누스를 가지면 1디나르 주고 빵을 사잖아요. 이만큼 삽니다. 하루치 식량인 거예요. 이게 하루치 식량입니다. 하루치 식량입니다. 자, 이렇게 먹은 빵은요, 저희가 좀 미안하게도 식었어요. 식었는데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달러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길르앗산지로 쭉 올라가고 있고요. 자, 요르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쭉 하면요, 요르단에서는요 4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큰 4개 골짜기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 자, 이 골짜기가 있는데 제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야르묵 골짜기. 무슨 골짜기라고요? 야르묵 골짜기가 있는데요. 야르묵 골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야르묵 골짜기 북쪽은 성경에는 바산, 오늘날에는 골란, 그리고 이
야르목 골짜기 남쪽은 자 어디냐면 길르앗 지방이고요. 그 다음으로 동서로 나누는 큰 골짜기가 뭐냐면 바로 야복 골짜기. 뭐라고요? 야복 골짜기. 자, 야복 골짜기는 무슨 강을 흘러요? 골짜기로 야복 강을 흐르죠. 이 야복 골짜기의 북쪽은 길르앗. 그리고 야복 골짜기 남쪽은 암몬 땅이에요. 무슨 땅이냐면 암몬 땅. 저희는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지 쪽으로 쭉 이 암몬 땅 쪽에서 길르앗 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길을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이 도로는 그대로부터 난 도로를요 그 위에다 그냥 포장만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험하고요. 이 길은 겨울에는 이용을 안 해요. 비가 오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검기기 때문에 이용하는 도로. 그리고 남쪽에 자 보면 또 골짜기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골짜기인데 무슨 골짜기냐면 아르논 골짜기예요. 무슨 골짜기라고요? 아르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의 북쪽은 암몬 땅, 남쪽은 모압 땅. 그리고 또 골짜기 하나 있는데 그게 세렛 골짜기예요. 세렛 골짜기. 세렛 골짜기의 북쪽은 모압 땅, 남쪽은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골짜기를 기억을 하시면 요르단 지역 쪽에 있거든요. 자, 요르단에 보면은 오늘날 야르목 골짜기의 북쪽으로는 세 나라의 국경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짜기가 오늘날에는 야르목 골짜기. 자, 그리고 자, 야복 골짜기 있죠. 자, 우리 야복강 보셨죠? 자, 야복강을 보셨는데,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야복 골짜기와 아르논 골짜기 사이에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라빠입니다. 라빠. 구약 시대 지명으로는 라빠.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 중간기 있죠.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필라델피아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암만이에요. 요르단 수도 암만이 구약 시대 때 암몬 족속의 수도였던 라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라빠. 자,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암몬 족속의 수도 가서 우리는 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동에서 서로 뭐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산 꼭대기가 반듯하게 쭉 능선처럼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고대로부터 이어온 도로예요.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쪽도 보면요, 동에서 뭡니까? 서로 유대광야 쪽에서도요 골짜기가 여러 개 있어요. 와디 스웨이니, 와디 파라, 와디 켈트, 뭐 굉장히 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 꼭대기 쪽에서 뭘 해요?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명들이 뭐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전부 다 산 꼭대기 뭡니까? 있는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거죠. 요르단 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산 꼭대기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가 뭐냐면 시리아의 수도가 어딘가요?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은 이르비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르비드라는 도시. 성경에 에드레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 지명에는 이 에드레이를 통해 가지고요 라못길라, 그 다음에 거라산 오늘날은 제라시거든요. 그 다음에 암만이죠. 암만. 신약 시대 때는 이제 필라델피아고요. 구약 시대 때는 라파입니다. 그 다음에 마다바, 그 다음에 디본, 그 다음에 키르가 오늘날에는 케락이에요. 키르는 모압의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 그래서 키르. 그 다음에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래서 페트라, 아카바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저쪽 건너편에서 보면 헤브론에서부터 세겜에 이르는 도로를 우리는 족장로라고 해요. 족장로. 그에 반면에 요르단에 있는 이 도로를 뭐라 하냐면 왕의 도로라고 해요. 킹스 하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을 뭐라 합니까?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르단 쪽에 오셔서 뭘 보실 거냐면 왕의 대로상 지나가는 지명들을 우리는 보시고 또 그곳에 있는 성경 사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까지 오늘의 지명은 암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십니다. 자, 저희가 저 아래쪽에 있을 때는요, 뭐가 안 보였었나요? 나무가 많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 딱 올라오니까 나무가 보이죠? 자, 옆에 보니까, 저, 왼쪽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소나무가 보여요. 소나무 보이세요? 소나무가 있다는 말은 비가 600mm 이상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소나무가 있다는 말은 비가 600mm 정도 내린다는 말이거든요. 소나무가 내린다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물은 어떻게 공급받아요?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에는 다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집을 지을 때 산 꼭대기에다 지으죠. 산 밑에다 지으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뭐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 비유를 보면 이곳이 반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반석인 걸로 지은데 나중에 비가 오면 뭐가 돼요? 반석이 아닌 장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요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마르니까요 나중에는 흙이 뭐가 되냐면 딱딱하게 바위처럼 굳어요. 그러다 보면 이곳이 바위인지 이곳이 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아냐? 비가 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이게 반석인지 반석이 아닌지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조건 집을 지을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건 다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맞는데 나중에 보면 이곳이 반석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제가 2002년도에 고각 조사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했었어요. 3개월 동안 여러 내내 발굴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선생님이 너는 B구역 2를 발굴해라 해가지고 발굴하는데 30cm 땅을 딱 팠는데요, 꽃삽 있죠? 꽃삽을 이렇게 딱 하는데 스르렁 바위를 긁는 듯한 소리가 나요. 제가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이게 안 되는데요? 새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보더니 그래?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통을 딱 가져오더니 물을요 쭉 부은 거예요. 바위 위에다가. 왜 물을 부을까? 다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구역으로 가서 발굴하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갈라졌어요. 흙인 거예요. 선생님이 딱 보고는 본인도 굉장히 고민했대요. 그래서 물을 한번 뿌려봤대요. 경험인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볼때 누구든지 다 집을 지을 때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닌데 이게 반석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쉽죠. 그걸 분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곳은 그렇게 하는데, 자, 이곳의 토양은요 석회암이에요. 뭐라고요? 석회암.
석회암인데 우리나라에도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자, 우리나라의 석회암은요 연성 석회암이에요. 무슨 석회암이라고요? 연성 석회암. 근데 여기는요 성주는요 무슨 석회암이냐면 경성 석회암. 뭐라고요? 경성 석회암. 경성 석회암은요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틈이 생겨야죠. 물이 스며들면 깨져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골짜기 아래에다 집을 지으면 건개는 괜찮은데 우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확 쏟아내리면 그 집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하지 않죠. 집이 부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을 어디다 짓느냐? 산 꼭대기에다 짓어요. 산 꼭대기.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집이요 산 아래쪽에 있는 집은 싸고요 산 꼭대기 쪽에 있는 집이 비싸요. 그리고요 여기는요 덥잖아요. 더워요. 덥기 때문에 이곳은 고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보냐면 골짜기 풍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산 꼭대기 쪽은 저녁이 해질 무렵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원해요. 그에 반면에 산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집은요 바람이 잘 안 내려와가지고 더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네. 자, 저희가 길가 산입니다. 자, 딱 올라오니까 틀리죠? 산 꼭대기 딱 저희가 올라왔거든요. 이제 나무가 있죠. 소나무가. 요단 골짜기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 풍경이 펼쳐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이렇게 있고요. 내일은 제가 앉아서 갈 거예요. 내일은 고속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요일에 이스라엘 넘어가셔요? 일요일에 넘어가시죠. 오늘이 27일이니까 29일부터 라마단이 시작입니다. 라마단이 시작입니다. 라마단은 언제?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보통 저녁 8시까지 뭘 안 먹냐면 음식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시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 한 달. 이슬람 율법에 보면 라마단을 지키게끔 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이슬람 종교는요 5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5가지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알라를 믿는. 알라만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의 유일한 선지자는 무함마드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하루에 몇 번?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 여기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요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남쪽을 향하죠. 남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뭘 하느냐? 남쪽 방향을 하고요 밑에 양탄자도 깔죠. 양탄자도 딱 깔고 모스크가 주변에 있으니 모스크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없을 때는 남쪽 방향을 향해서 하는데 할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뭘 하느냐? 먼저 남쪽을 정면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뒤를 먼저 왼쪽 뒤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면을 보고 왼쪽을 보고 절을 하고요. 다시 일어나서 왼쪽을 보고 그 다음에 정면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정면을 보고 기도합니다. 절을 할 때는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왼쪽을 보는 의미는 뭐냐? 내가 알라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있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뒤를 볼 때는 뭘 하느냐? 내가 알라 앞에 쌓은 공덕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이 공덕을 누가 기억해달라고요? 알라가 기억해달라고요. 하고 나서 그 마음으로 몇 번 전하느냐? 5번. 한 번 전하는데 보통 한 빠르면 30초.
이 외국인들한테 정말 무슬림들 가운데 이마를 보여줬어요. 이마. 왜 이마를 보여주냐면 이들은 기도할 때 어디가 돼야 된다고요?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생길까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보여줘요. 굳은 살을 보여줘요. 내가 뭐하다고요? 내가 신실한 무슬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요 외국인 앞에서 이렇게 하면 봐봐 만져봐봐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1년에 번 돈의 몇 프로를 2%를 뭘 하는 거예요? 자선은 자선. 이 자선은 언제 하느냐? 마당 기간이 끝나는 직후. 그 다음에 뭘 해요? 성지순을 해요. 성지순. 메카메디다로 성지순. 평생에 한 번. 그리고 평생에 한 번 메카 순례를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요 메카메디나 가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많이 가요. 사람. 이런 5가지 부부를 지켜야만 해요. 이슬람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요. 간결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느냐 이거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게 뭐지 지켜야 될 게 뭐지 굉장히 쉽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시아파는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하드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은요 그 종교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되고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지하드가 하나가 더 중요해요. 하다 보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복강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약복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복강 하류 보셨죠? 예. 자, 약복강은요 오늘날에는 나하르 자르카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나하르 자르카 아랍어죠. 나하르는 리버 강이에요. 자르카 강인데 이 약복강 발원하는 곳이 자르카라는 지명이 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자르카 강이라고 오늘날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여기 요르단에 왔을 때 약복강 찾을 때요 물어보면 약복 리버 멜리브 약복하면 몰라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네, 나를 잘 가면은 쉽게 알려줍니다. 근데 전체 길이는 약 130km 정도 됩니다. 130km 정도 되는데 굉장히 표고차가 크고요. 전체 낙수 표고차 있죠. 상류에서 하류 끝까지 표고차가요 1.4km 정도 돼요. 1,400m 정도의 표고차로 해가지고 서서히 구부러지면서 내려오면서 하게끔 되고요. 약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약복이 이렇게 물이 흐르면 뭐가 나요? 물소리가 나죠. 큰 물소리를 약복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복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 약복강은 그렇게 표고차로 오면서 깊은 골짜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약복 골짜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저쪽 뒤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살트, 솔트, 영어로는 SALT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금? 무슨 소금? 소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모르고 오실 때 살트라는 지명을 보고요 사해가 무슨 바다예요? 소금 바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살트로 사해가 있는 줄 알고요. 살트 지명을 찾아서 가다가 거기 가가지고 사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트는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잖아요. 네, 옛날 수도가 살트고요. 이 살트에 가면 입구에 뭐가 있냐면 선지자 호세아의 무덤
모스크가 있어요. 무덤 모스크.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있죠. 이슬람에서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호세아 선지자의 무덤 모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가치파 땅 위에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치파 땅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선지자 갓, 선지자 갓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갓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의 무덤 모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의 무덤 모스크가 쌀테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에 가면요, 하박국 선지자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 모스크가 갈릴리에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이거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는요, 저희가 쌀트에서요, 지금 현재 암만으로 가는 도로상에 있습니다. 쌀트는 지났고요. 아니, 여기 지역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지금 현재가 여기가 혹시 이 마을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명을 봐야 합니다. 여기 올라오는 길이 많이 있습니까? 이 지역을 올라오는 길이? 지금 현재요, 저희가 이렇게 암만으로 올라오는 이 길이요, 저희는 쌀트 길을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방금 뒤쪽에 있는 지명이 쌀트였기 때문에 쌀트로 올라오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우리 베시안에서 우리 제라시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라사. 성경에는 대가벌리 중에 하나인 거라사, 제라시로 올라가서 암만으로 오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베시안 보드 나와가지고요, 사해가 그 요단강 골짜기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리고 건너편, 맞은편 있죠? 거기 이제 여리고 앞에 국경이 있어요. 검문소가. 우리가 마지막 날 거기로 넘어가실 거거든요. 킹 후세인 브리지라고 하는데 그쪽 앞에서 이제 암만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총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요 위로 산지로 올라오는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여기는 금토를 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는 또 라마단이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좀 트래픽 잼이 있을 거거든요. 원래는 금요일날에는 보통 금요일은 이렇게 트래픽 잼이 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임도 많이,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롯데리아는 없고요. 맥도날드가 빅맥이 7, 8불? 비싸네. 똑같네, 그다. 7불에 8불. 예, US 달러로 8불 정도. 비싸네. 예,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조금 비싸네. 이스라엘은 빅맥이 보통 한 14불, 15불. 텍스 포함하면 17불 하죠. 우리가 본 거 결국 빅맥이 아니었어. 그거는 싼 거고요. 35세키는 싼 거고 보통 48세키, 52세키네요. 근데 아랍 사람들 대부분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삽니다. 대가족 제도다 보니까 뭘 하느냐, 집이 커요. 그리고 손님이, 남자 손님이 가잖아요. 그럼 부인이 대접을 안 해요. 누가 하냐면 남편이 합니다. 남편 손님은 누가 대접한다? 남편이 대접, 남자가 대접한다. 그래서 아랍집들은요, 대부분 거실이 2개예요. 여자용 거실과 남자용 거실이 2개.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구조가 커지겠죠. 그래서 남편 손님이 오면요, 부인은 얼굴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인 얼굴 보자고 하는 건 큰 신뢰, 아주 큰 신뢰. 그래서 이제 부인이 부엌에서 차나 이런 걸 준비를 해주겠죠. 근데 그걸 가져가서 대접하는 건 남자고요. 남자가 대접을 하는데 보통 차를 대접을 하잖아요. 우리 차 대접하면 차를 딱 마시잖아요. 차를 다 비우면 또 따라줍니다. 또 비우잖아요. 또 따라줍니다. 제가 몰랐을 때 차를 딱 마셨어요. 또 따라줍니다. 또 마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복 부이고 사자를 마신 적이 있어요. 술도 안 먹고 왔어요. 실례. 그러니까 다 먹고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이제 너희 집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주는 게 있습니다.
아라커피입니다. 아라커피를 내줄 때는 돌아가야지. 자, 뭐라느냐, 이제 너하고 할 일이 끝났으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 아라커피죠. 아라커피를 딱 마시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잘 사는 동네가 되게 그렇죠. 구조기 좀 불러보자면 똑같이 하네. 동네가 조금 틀려요. 많이.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호텔에 들어가실 텐데요. 호텔에 들어가시면, 자, 가시면 짐을 푸시고요. 짐 푸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배정 하잖아요. 그 사이 그거 하고 하는데, 잠깐 저희가 식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비에서 짐 정리해 놓고, 식사하시고, 저희가 숙소로 올라가는데요. 숙소에 이제 방에 들어가시면, 자,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물은 무료예요. 드셔도 돼요. 네. 그런데 냉장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은 드시면 돈이 하나에, 이 조그만한 하나에 우리는 0.5달러 했잖아요. 네. 근데 얼마냐? 5불이에요. 우와. 5불. 냉장고 안에 있는 거 5불.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냐? 없을 수도 있어요. 물이. 그럴 때는 뒤에서 뭘 가져가셔야 돼요? 물을 한 병씩 꺼내 마시면 되죠. 사가시면 물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려면 몇 불이요? 5불. 여기서 꺼내가면 몇 불이요? 0.5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을겠어요? 여기서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일 아침은요. 내일 아침은 웨이크업콜, 모닝콜은 5시에 몇 시요? 5시. 아침 식사는 몇 시? 6시. 출발은 7시입니다. 내일 일정은요, 저희가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가 암만에서 약 2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려요. 아마 휴게소에서 쉬고 하면요, 3시간 반, 3시간 40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페트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들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빨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출발해야 우리가 그렇게 와도 호텔에 오면 7시가 넘어갈 거예요. 지금 현재 몇 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거 7시 반입니다. 7시 35분이에요. 지금요, 해가 8시에 지거든요. 보통 해가 8시에 지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시면 뭘 하느냐, 굉장히 저희가 늦은 시간에 딱 돌아갈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는 암만 외곽에 들었었어요. 여기는 수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외곽에 수엘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도를 타고 쭉 저희가 호텔까지 갔는데, 자, 내일 아침은 몇 시에 기상이라고요? 5시. 식사는 6시. 그러면 출발은 7시. 자, 하고요. 내일은, 자, 저희가 오늘 주무시는 장소에서, 호텔에서 내일도 뭐예요? 자는 거기 때문에 짐 정리가 쉽겠죠. 그래서 짐 정리가 굉장히 쉽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는 호텔이 샴팔라스 호텔인데, 여기 호텔에서 20분만 걸어가면 시내예요. 커피숍도 있고요. 막 이렇게 이런 장소거든요. 밤에 나가는 거 안전합니까? 밤에 나가는 거는 치안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여자 혼자 다니진 않습니다. 밤에는요, 여자 2명에서 3명씩 다니는 건 괜찮은데 혼자 안 다니고요. 만약 저녁 시간에 저희 집에서도 제가 없는데 저녁 시간에 슈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가요. 큰아들이 한국 나이 13살이거든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은 12살부터는 어른이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호자냐? 제 아들이 엄마의 보호자입니다. 여기서는요,
노인 할머니는 또 혼자 못 나가요. 누구랑 다니냐? 아들이랑 다녀요. 남편이 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고요. 부부끼리 다니면 괜찮고. 돈은 US 달러 받아요? 예, US 달러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달러에 0.7 디나르예요. 근데 가게에서도 약간 손해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죠. 자, 저희는 이제 암만에 들어왔습니다. 암만. 확실히 틀리죠? 시골하고. 아마 내리시면요, 바람이 많이 부르실 거예요. 어쩔 때는 시원하기도 하고 좀 춥기도 하고요. 만약 창문을 활짝 열고 주무시면 감기 걸립니다.